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NSB통신,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의 도남선입니다. 안정은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리더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 안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유럽, 미국의 경제 선행지표들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2분기 경제 성장률과 함께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지만 소비자 신뢰지수 등 선행지표는 3분기 동안 중국 경기가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로존은 경기 회복 요인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이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경기 회복 의지를 보여 미국의 선행지표가 완만한 속도의 경기 회복을 시사했고 유로존의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원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오름세는 그 전주 오름세보다는 상당히 상승폭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눈치 싸움이 치열했던 그런 한 주간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는데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시장이 탄력이 매우 높았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자국 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승 속도가 좀 중국보다는 둔화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분위기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좋은 그런 상황을 연출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우지수나 그리고 유럽 쪽도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유럽 쪽이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미를 잡으면서 우리나라보다는 상승 탄력이 더 좋았던 그런 한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 대금이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주보다는 거래 대금이 약간 늘었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활발한 손바꿈이 아니라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시장의 모멘텀을 잡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좀 먼 그런 여건이 아직 성숙지 못했던 그런 주간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 전주에 이어서 상승이 조금이라도 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버냉키 의장이 의회나 또는 다른 곳에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투자 심리를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으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버냉키 메시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 어떤 양적 완화의 출구라는 그런 쪽을 너무 강하게 언론이 부각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 FRB에서 바라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바라는 정확한 메시지는 경제 사정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양적 완화 출구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메시지가 금융 충격에 대한 완화를 기하기 위해서 미리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할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더욱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완화됐다는 그런 측면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원동력이 됐습니다. 출구 시점을 또 버냉키는 최초로 밝혔는데요. 어떤 어림잡아서 밝힌 것은 금년 안에라는 그런 두리뭉술한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 언급 자체가 지금은 좀 빠르다. 그러니까 연내가 될지 연초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출구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빠른 것이다라고 출구 시점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어루만지는 데 큰 효과를 보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이 어떤 제조에 대한 이 경기인데요. 이 제조 경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미리 또 발표를 하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두 도시 모두 이 제조 PMI 지수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몇 년만 또는 뭐 몇 달 만에 최고로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되는 ISM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미국 시장은 안정되는 국면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안정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좀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 생산도 두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단지 소매 판매는 증가 속도는 조금 둔화된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어닝 시즌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과 거의 비슷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도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고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은 개선됐다라는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실적이 발표되는 것도 이미 눈높이가 매우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낮아진 눈높이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는 것이 그래도 주가를 미국도 역시 이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럽 쪽은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는 됐습니다. 하지만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인 JW에서 보면은 앞으로 예상이 되는 투자자 신뢰 지수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해서 조금 낙관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이 어떤 이 시점이라고 좀 우울한 그런 모습이라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 총재 드라기 총재가 유럽은 상관없이 부양, 성장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누차 발표함으로 인해서 유럽의 주가는 오히려 전 세계에서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과 함께 가장 상승 탄력이 높았던 그런 지역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났었는데요. 지난주에 거기서도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은 선진국들이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느 한쪽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속도를 둔화시킨다든지 어떤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미국을 겨냥한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양적 완화가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데 특히 미국만 양적 완화 출구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런 시기를 영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거 보조를 맞춘다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되더라도 충격을 좀 덜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실시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암시를 얻은 셈이 됐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 충격이 양적 완화의 출구가 실시가 되더라도 금융 충격이 생각보다는 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사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계속 일본을 제외한다면 좀 뒤뚱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썩 좋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없고요. 또 일본 시장만 워낙 좋게 올랐기 때문에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을 뿐이지 100엔을 넘어선 1달러당 100엔을 넘어선 일본의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기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되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자민당과 공명당 합작 어떤 연합정부 세력이 이겼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런 정치 철학에 대한 공고함 또는 어떤 철학을 더 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본의 정책은 지금과 똑같이 성장 위주의 정책이 조금 더 펼쳐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좋은 국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리커창 총리가 경제를 총 맡고 있으면서 경제에 대한 흐름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좀 나쁜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양에 대한 시기를 너무나 좀 늦춰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를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이렇게 발빠르게 부양에 나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경제가 현재 아시아 경제 나아가서는 유럽 경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현재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아시아 경제 성장률은 전부 다 0.3%포인트씩 전망치를 낮추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비교한 것에 비한다면은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반면에 선진국 계열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대한 경제 성장률은 제자리 또는 전망을 바꾸지 않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현재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봐서는 선진국 시장이 더 좋은 그런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주시장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시아 쪽에 있는 자금이 빠져서 선진국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건이 아직 계속 끝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제가 좋아졌을 때 이런 아시아 쪽에 있는 신흥국들 경제도 덩달아 같이 좋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 좀 참고 기다리면 궁극적으로는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HSBC에서 중국에 대한 제조 PMI 지수를 예비치를 발표하는데 이것 정도 조금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바라봐야 될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고 이것보다는 경제 지표들보다는 계속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2분기에 대한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가늠을 해가면서 실적에 대한 방향을 맞춘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국내 기관이 혼자서 이제 떠받들고 있는 측면인데 점점 힘에 달리는,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도 곧바로 순매수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이 상당히 불리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게릴라식으로 일시적으로 어느 업종이나 종목군에 대해서 치고 빠지는 이런 모습이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수급 구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수급 구조는 먼저 환율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좀 잡혀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순매수를 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야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떤 저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1900이나 그 이상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25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이러한 당국의 전망을 뒷받침할지 관심사입니다. 네, 이번 주 미국은 신규 주택 판매와 기존 주택 판매를 공개합니다. 또 내구재 주문과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함께 발표합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선세가 계속될지 주택 등의 경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